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습니다. 이 말만 303번을 반복했습니다. 먼저 어제 재판에 들어서는 조 전 장관의 모습,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모습 함께 보시죠. 네, 조 전 장관님 증인으로 나오시는데 어떠세요? 조 장관님 증인으로 처음 나오는데 혹시 어떤 말씀 하실까요? 정경심 교수는 아무 말도 없었고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증인은 과거 국회에서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를 스스로 만들거나 직인을 위조해서 찍은 적 없다고 말했죠? 라고 묻자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검찰이 물어본 것은 이미 조 전 장관이 과거 국회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이에 증언을 거부한 겁니다. 검찰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턴 확인서 파일이 증인의 교수실 컴퓨터에서 발견됐고 센터장 직인도 찍혀 있었는데 어떻게 날인받은 거죠? 굉장히 이번 사건 의혹과 관계돼서 중요한 질문을 검찰에게도 조 전 장관 모두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를 반복합니다. 자, 그러자 검찰이 조민 씨가 동양대에서 받았다고 하는 표창장 원본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역시 이 질문 역시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조 전 장관 부부가 위조했느냐 아니면 조 전 장관 주장처럼 딸이 적법하게 받았느냐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되풀이합니다. 5시간 재판 동안 검찰은 물었고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라는 이 말을 303차례 반복하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그래서 모셨는데 김 변호사님 도대체 이 형사소송법 148조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증언하면 되지. 왜 형소법 148조 규정에 의해서 증언을 거부할까? 근데 내가 항상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재판장이 고지를 합니다. 형법 제148조에 의하면 자신 또는 친족이 자신의 법정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형사소추되거나 공소제기 되거나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나의 진술 때문에 내 가족이 유죄를 받을 수 있으면 자신 포함해서요. 자신 포함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죄를 다툰 사건에서는 증언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내가 정말 억울한 측면을 다 이 얘기를 해서 나의 억울함 아니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억울함을 벗겨주겠다. 근데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다 법정에서는 정말 오히려 말을 많이 해요.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무죄를 다투는 재판일 경우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했어요. 근데 조 전 장관의 어떤 행동을 보면 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에요? 자, 지난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전에 기자들이 계속 물으면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청문회에서는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청문회 때는 뭐라고 했냐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면 거기 가서 CCTV를 다 가리겠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는 진술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검찰 때는 어떻게 진술을 거부하고 뭐라고 했냐면 법정 가서는 정말 정의를 꼭 밝히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또 법정에서 또 증언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진실을 언제 밝히겠다는 건지. 아, 진실은 언제 밝히느냐? 항소심에서 밝히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대법원에서 밝히겠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럼 왜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했을까?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해요. 네. 왜 그것은 진술을 거부한 겁니까? 형사소송법 148조 그대로 얘기하면 조 전 장관이 만약에 증언을 하게 되면 예. 본인 또는 본인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법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증언을 하게 되면 그건 자신뿐만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러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이냐 이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본인이 다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유증으로 또 고발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아마 변호사들은 굉장히 상의를 낸 결론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김건선 변호사님 그러면 재판에서 증인이 선서하잖아요. 네. 선서를 하고서 사실과 다른 말을 거짓말을 하면 위중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진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네. 진실을 얘기하자니 정경심 교수나 본인에게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걱정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네. 라는 견해신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김영주 의원님, 네. 검찰이 303번을 물은 질문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봤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면서 좀 한번 짚어볼까요? 검찰이 물었던 것, 조금 전에 봤던 게 이겁니다. 자, 처음은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했느냐.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당신들이 만들었느냐. 정상적으로 발급받지 않고 와 관련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저희들이 조금 전에 봤던 건 자, 그런데 그 파일이 왜 거기서 나오죠? 라는 질문이에요. 자, 진술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동양대 표창장 받았냐? 원본 본 적 있냐? 라는 질문. 이게 만약에 김영주 의원님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이 검찰의 이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도 실제로 받았고 표창장 후 조폭 파일 받았다면 어찌 보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가장 억울할 수 있는 논란인 거예요. 우리 딸은 제대로 받았는데 검찰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있으니까 정말 억울할 텐데 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게 두 가지 다 모두에게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했을 경우에 아까 말한 대로 부인이나 아이의 딸의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앞에 거짓말하고 또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위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조국 장관한테는 없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실제로 상당수 많은 부분을 아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다고만 얘기했고 예. 사실이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얘기했거나 부인이 했던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이 그동안의 조국 장관의 스탠스였다면 예. 실제로 있는 그대로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하면 왜 그 개인 연구실 PC에서 그게 나왔느냐에 대한 답을 하기 시작하면 예. 꼼짝달싹 답을 하는 순간 거짓말이 거짓말이었거나 이 말이 참말이면 말하자면 유죄가 되거나 이런 이중적인 어떤 길목에 놓인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 부분도 이제는 뭐 조 전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저희가 확인받은 바가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 김영주 전 의원님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본인 추측입니다. 스스로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런 측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말했다면 일관성 있게 하고 아니면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는 이게 죄가 된다면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죄는 안 받겠다는 거, 벌은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김용주 의원님의 개인 견해였는데요. 앞서서 우리 김광산 변호사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조 전 장관의 앞서 발언들은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다툼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서 본인의 과거 발언과 어제 법정에서 모습이 너무 다른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부장, 저 때만 하더라도 이 조 전 장관을 지지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고 죄가 없다라고 보일 정도의 자신 있는 발언이었어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판사님 앞에서 내가 다 진실을 말하겠다. 검찰과 조목조목 다퉈나가겠다. 자신 있다. 법정에서 보자. 약간 이런 답변이었는데 어제 모습은 조금 뭐랄까요. 형사소송법 138조.
발언과 좀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148조 조문 자체가 유죄 염려가 있을 때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죠. 그래서 뭐 본인도 걱정을 했는지 진술 거부권 행사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먼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그러니까 그냥 유죄가 있어서 증언하지 않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렇군요. 사실 좀 그런 느낌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들은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또 변호인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것은 자신의 재판을 말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지인을 출석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148조를 들어서 진술을 거부했다. 이제 이런 해명성인데 사실 저희가 조금 전 화면에서 봤던 딸의 인턴 확인서 위조 여부 그리고 또 표창장 위조 여부 이건 사실은 부인의 재판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같이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본인 재판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까지를 다 148조 뒤에 숨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인 건 결국 본인은 이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소망한다고 했지만 상당 부분 어떤 유죄 염려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명될 수 있는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 그런 점에서 어떤 뭐 진중권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어떤 공인의 그런 책임보다는 어떤 시민의 사인의 권리만을 좀 너무 앞세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실제로 진실을 밝히기보다 본인이 좀 억울한 희생자다 뭐 이런 이미지를 더 보여주는데 전력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제 해석도 가능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